이걸 보면 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전혀 증거 없이 접근하면 이거는 무협지다. 그렇죠. 무협지, 소설이다. 진짜 무협지네. 무협지고 예, 소설 예. 같은 얘기인데 실제 일어났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그 증거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결국 이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검찰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아, 봐주고 싶으면 봐줄 수 있는 결국 수사와 기소에 대한 독점권 네네. 그다음에 공소유지도 검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정말로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또 단면이고요. 저는 끝까지 이 문제가 진실이라는 최종 관문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시호 씨가 했던 그것도 저는 부분 들어보니까 그걸 아예 과대망상증이어서 오바해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보기에도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어났던 사건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죠. 네. 과잉해서 본인의 약간 행동을 과장할 수는 있지만 그 과장 이면에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날짜로 보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부인하기 때문에 그 말이 없어집니까? 자기 친구한테 일부러 할 짓이 없어가 그 거짓말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지금도 진실이 뭔지 판단 안 하고 아 이거 나한테 유리한 거야? 나한테 불리한 거야? 우리한테 이익이야? 우리한테 손해야? 그럼 싹 닦아.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그냥 부각시켜. 무리해? 그러면 아예 보도하지 마. 우리 모른 척해. 이렇게 가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라고요. 네.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적 녹취의 증거 가치를 높이 사는 이유는 거짓이 없이 정말 이 모든 것을 까놓고 이야기한다 해서 사적 녹취가 증거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1800개 파일에 이게 녹취가 들어왔는데 당사자가 당연히 드러나면 안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적 녹취 가치인데 당사자가 부인한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야 끝이다. 어떻게 언론사가 그냥 다 대놓고 채널 A 정도의 언론사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김영철 검사가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장시호 씨 말이 뭐 연인 관계니까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 되게 우리가 보기에 지금 매우 심각해 보이는 뭐 위증 교사 관련된 내용, 뭐 숙제 받았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자 장시호 씨 말이 어쨌든 지금 우리 보도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믿음이 좀 혹은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김영철 검사가 왜 그런 행동을 해줘? 아니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이재용을 연결시키는 처벌이 제일 중요했는데 사실은 그 연결고리 특히 또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돈을 나눴던 경제공동체 연결고리 잡는 게 워낙 어려웠는데 그걸 모두 장시호의 진술로 떼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을. 그 중에서만 맞는 말도 있겠지만 없는 말도 있을 거고 지어낸 말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국정농단 수사에 정말 이게 다 맞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윗선에서 지시했을 것이다. 저는 당연히 윗선 지시 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윗선이 한동훈과 윤석열이라는 윤석열이었어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위증과 위증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태블릿 PC 2편입니다. 그 태블릿은 조작된 게 다 각적으로 드러났거든요. 그게 장시호의 위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법원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저거는 당연히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누명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시켰던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인 거죠, 저건. 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맞다, 정의롭다, 윤석열 검사장 그리고 잘한다 한동훈 차장 그랬는데. 잘한다고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게 네.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자, 박근혜야, 저거야, 야 이 목적을 향해서 다 뛰어 이렇게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뛰었던 거고 그걸 증거를 짜 맞추게 했다. 이럴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걸 지금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또는 제3의 인물이 범법 사실이 있을 때 검찰이 야 조작하고 강제로 끼워 맞춰서 위정교사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을 잡아 넣도록 하면 안 되는 게 법치잖아요. 네. 그걸 지금 확인했다는 거예요. 법치에 맞춰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않느냐? 야,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지금 검찰을 더 이용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출발 지점은 사실이고 진실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덜শু기를 통해서 얼마 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검찰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잡아 넣어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사람은 김영철 검사는 가장 앞장서서 뛰었던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죠, 사적으로.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특정인하고
무슨 어떤 관계인 거를 부적절하게 만들어서 했고 그 내용이 달려 있고 뭐 대화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은 이거는 공직자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대화. 그리고 이 사람은 조사받는 피의자잖아요. 네. 그 사람하고 검사가 무슨 짝짝꿍이 됐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얼마나 자신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자신만만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든 내가 피해 나갈 수 있다. 그 이런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예? 참. 근데 그 당시 재밌는 게 이 위험한 일 터지면은 이 김영철이 장시호에게 태국으로 좀 도망가 있으라는 그 2020년도 녹취인데 태국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태국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김영철이 태국에 실제 있잖아. 지금 태국으로 도망가 태국에 있어요. 있잖아. 네, 태국으로 도망가 있어요 지금. 오. 그러니까 장시호 녹취를 거짓말하고 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 맞아 들어가요. 혹시 그 태국으로 도망간 시점이 6개월 전인가요? 6개월 전입니다. 예. 그러면 그 6개월 전에 이 말 다 거짓말이었어요라고 나온 거죠. 하고 그냥 바로 도망갔습니다. 녹취록이 예. 막 터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 예를 들면 이거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예. 증거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기 태국 간 거 이렇게 도망간 보는 겁니다.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덮어놓고 끝내기 위한 알리바이를 한 개 만들어주는데 이거 사실 아니야라고 가버렸죠. 근데 거기서 김스탄님께서 정말로 태국으로 도망가라고 했다고요? 1년 동안 도망가 있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데려오겠다 뭐 이런 식의 녹취가 나왔는데 실제 태국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예. 1년 뒤에 장시호는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아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공소유지를 검찰에서 다 하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과도했어, 증거 없어,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재용 지금 삼성 회장이 나와서 이거 진실 이야기하겠어요. 본인도 그런 것 때문에 벌금까지 내고 사법처리 다 받았는데 야 그거 아니다,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 당시에 이런 강압에 의해서 조작에 의해서 내가 당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현실적으로 처벌 다 받고 다 끝났는데.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정말로 장시호 씨가 친구한테 나 태국 가서 술집 할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당연히 부인하겠죠. 아예 아무 말도 안 아니, 하겠죠. 말을 안 하겠죠.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겠죠. 이거 박근혜가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는 이미 윤석열하고 공천 거래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권력자들 3명에서 거래를 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안 파헤치면 지금 이화영 지사한테 똑같은 짓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 그러니까 우리 편에 유리하다고 덮으면 안 되는 게 누가 죽을지 몰라요. 이런 검찰의 농간에 의해서. 세상에. 시간이 가면 기억은 다 사라지게 돼 있고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네. 이거는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 좀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스픽서 노영희, 정교환, 변희재는 미스테리 극장을 자작하는 소설가로 우리가 아마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평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요? 구속. 아니 그거는 뭐 장치록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밝혀보자고 이야기한 사람이 왜 이 사람을 뺍니까? 이분은 전도가 유망하기 때문에 좀 오래 가시고요. 우리 한번 살만큼 살았고 다 이제 이거 보세요. 아니 저는 안 돼요. 황금 밑자리 깔았는데 그래서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해도 모든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이걸 그냥 넘어가자는 쪽으로 강제로 맞추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